민군 겸용인 청주공항의 민항기 이착륙 횟수가 확대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환영하면서도 민간 전용 활주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이 가까스로 국회 상정됐지만 통과 문턱에서 좌절됐습니다. 긴박하게 급변한 정치 상황에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40여 년 가까이 도심에서 악취 민원을 유발했던 청주 오시장 등이 줄줄이 철거됩니다. 청주 오시장 부지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충북 청주FC가 1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6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까지는 한 계단 남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청주공항의 슬롯이 시간당 1회 늘어나게 됩니다. 공군이 이렇게 슬롯을 늘려주는 것은 국가안보상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민간으로서는 공항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영환 지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면서 군 공항을 이전하거나 민간 전용 활주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제주와 해외로 가는 항공 수요가 늘면서 올해 들어 청주공항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항공기 운항 횟수가 더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월 평균 운항 횟수는 5.8%, 여객은 16%나 늘었습니다. 연말이면 360만 명을 넘어서 개항 이래 최대를 기록할 전망인데 일부 시간대에는 항공기가 더는 뜨고 내리지 못할 정도로 포화 상태입니다. 청주공항은 민군 겸용공항으로 활주로 2개 가운데 하나만 그것도 전투기 비행이 없을 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의 끈질긴 요구에 공군이 다음 달 말부터 항공기 시간당 이착륙 횟수인 슬롯을 1회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는 6회에서 7회로, 이후 야간 시간대와 주말에는 7회에서 8회로 늘리는 겁니다. 시간당 1회만 뜨고 내리는 걸 늘려도 1년이면 8,760회, 승객 157만 명이 더 뜨고 내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많은 협조를 좀 받을 수 있고 또 국제 노선의 다양화에 있어서도 그리고 증설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슬롯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이 전략자산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로 도입하게 되면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활주로를 나눠 쓰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는 공군이 청주와 충주 비행단 중 하나를 이전하든 민간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활주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주, 충주 가운데 한 군데라도 공항이 이전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청주공항의 이전이 어렵다면 전용 민간 활주로를 기필코 우리는 확보해야 된다. 현재 중부내륙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만든 민관정위원회를 민간 전용 활주로까지 확대해 내년 1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 충청북도는 민간 전용 활주로 위치를 검토하는 용역에 착수하고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맞춰 주기장 설계비 등 정부가 삭감한 내년도 청주공항 관련 예산 108억 원을 국회에서 살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한편 충청북도에 이어 충북도의회도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는 오늘 예정된 제411회 임시회 본회의에 활주로 신설 건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건의안에는 기존 민군 겸용 활주로의 연장과 개선, 여객터미널 확충 등 활성화 예산 반영과 추가 도입될 F-35A의 17전투 비행단 배치 계획 재검토 등이 포함됐습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채택한 뒤 이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9달 만에 국회 심사 기회를 잡았던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의 법안 소위 통과가 좌절됐습니다. 이른바 우선순위를 받지 못하면서 다른 현안에 밀려 심사 도중 중단된 건데요. 9월 심사 무산으로 연내 제정을 낙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만 해도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의 심사 가능성은 열려 있었습니다.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불참 또는 보류를 선언했고 특별법 심사를 맡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일소위 일정도 3시간이나 늦게 시작됐습니다. 공유재산법 입법공청회로 가뜩이나 부족했던 심사 시간이 회의 지연으로 더 줄어든 겁니다. 심사할 안건은 정부가 제출한 공유재산 특례 제한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와 행정안전부 차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42건입니다.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에 배정된 심사 순서는 상정된 42개 법률안 중 33번째. 이른바 우선순위를 받지 못하면서 이번엔 축조심사라도 먼저 받고 표결은 다음번 소위로 넘기는 게 충청북도와 정우택 의원실의 대안이었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문별 정부 입장을 듣고 수정 필요성 등을 따져 의결하는 절차로 미리 거치면 다음 소위 때 심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시간에 5개 광고물법 개정안 등 쌓여있던 현안 처리에 시간이 걸리면서 중부내륙법 축조심사 도중 의결 종족수 부족으로 중단됐습니다. 다음 심사 때 재상정해 이어서 진행해야 하는데 소위 안건에 다시 오를 수 있을지는 여야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로 예상되는데 극심한 여야 대립 속에 그 사이 또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알 수 없습니다. 소위를 더 열도록 행안위에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생각으로 있고 다음 일은 다음에 결정하겠지만 우선 이번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키는 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연내 제정을 위한 첫 발을 떼기 직전 멈춰버린 특별법. 사실상 마지막인 11월까지 놓치면 내년부턴 국회가 총선 국면에 접어들게 돼 자동 폐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정부가 청주 오송 K바이오 스퀘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오송 제3산업단지에 하버드와 MIT, 모더나 등 세계적 대학과 병원, 기업이 연계된 카이스트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과 상업, 금융, 주거 공간을 혼합 배치하는 K바이오 스퀘어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평가하고 내년까지 오송 제3산업단지 국가산단 승인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해 오는 2025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와 서울대학교가 바이오 분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서울대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상생을 약속하는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가 지자체와 포괄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올해 2월 취임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청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40여 년 가까이 청주 도심에 자리 잡아 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청주 우시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우시장과 함께 소음 악취 민원을 유발했던 도축장도 이르면 오는 2026년 함께 철거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축장에서 탈출한 젖소 한 마리가 도심을 활보하다 어린이집으로 달아나고 추격 전 과정에서 흥분한 소가 들이받은 행인 가운데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도축장은 물론 근처 우시장에서도 황소가 탈출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음 악취와 관련된 주민 불편도 40년 가까이 진행 중입니다.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창문을 못 열을 정도. 계속되는 이전 요구에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으로 엄두도 못 냈던 우시장과 도축장이 결국 철거됩니다. 청주시가 우시장과 도축장 부지가 포함된 8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4,75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민간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계획대로 2025년 공사가 시작되면 이르면 2026년에는 철거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도축장은 보상 협의가 됐고 우시장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축사 20여 곳이 밀집한 북이면의 한 마을은 농촌공간 정비 사업을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축사 부지에는 해바라기 농장과 다목적 광장,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파리에다가 악취. 이제 솔직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다 보면 냄새가 자다가 깨니까 더 나는 거예요. 그래? 옆에 있으면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심정까지. 한편 복대동과 송정동 일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농협 사료공장도 내년 공사를 시작해 2026년까지 당내면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등 오랜 세월 민원을 산 시설들이 줄줄이 이삿짐을 꾸립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 청주FC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석 달 넘도록 패배를 모르며 지난 주말에는 다시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렸죠. 이제 오늘 서울 이랜드를 홈으로 불러 15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열린 안산과의 31라운드 경기. 비 내리는 수중전 좀처럼 열리지 않던 골문을 조르지가 해결했습니다. 전반 18분 장혁진이 올린 코너킥을 정확한 헤더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무패 행진을 14경기로 늘리며 광주FC가 보유한 K리그2 역사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Sempre bom ganhar, né? Estou muito feliz de poder ajudar meus companheiros e o ambiente é sempre o melhor quando se ganha, né? E tentar manter esse ritmo. 승점 43점으로 순위는 6위까지 올랐습니다. 상위권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황. 승강 플레이오프가 열리는 5위까지 이제 한 계단이 남았습니다. 이랜드전, 성남전 요 두 경기를 통해서 아마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가 좀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충북 청주의 객관적 지표는 리그 상위권과 거리가 멉니다. 득점 12위, 점유율 12위, 드리블 13위, 패스 12위. 현재 순위보다 좋은 기록은 실점과 태클이 유의합니다. 그러나 통계를 넘는 무언가가 충북 청주의 힘이고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전술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골 점유율을 갖고 오지 못하지만 저희가 카운터로 갈 수 있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넉 달 가까이 패배를 모르는 충북 청주의 끝나지 않은 도전. 오늘 서울 이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다시 기록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제천시 체육회가 세계 대학경기대회 개최지 제천 배제와 관련해 어제 계획했던 충북도청에서의 집회를 철회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와 제천시 그리고 제천시 체육회는 지역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상호 공감하고 국제대회 규모의 체육시설 건립에 충청북도가 힘을 보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지사가 다음 달 직접 제천을 찾아 구체적인 설명회도 열 전망입니다. 한편 제천시 체육회는 하계 세계 대학경기대회 체조경기 유치 활동은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사무총장에 선임됐습니다. 어제 부여에서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사무총장에 오른 황영호 의장은 앞으로 협의회 일반 사무와 대외 업무 협조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공동 현안과 지역별 현안을 함께 협의하는 단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2030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대응한 청주의 한 반도체 업체가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특별 감독을 벌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또 연장 근로수당 등 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해 이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는 한편 대표이사를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이 만연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가 충주시의 건물 폐쇄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사용금지 등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금지 등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안전과 생명 보호에 관련한 처분을 집행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가 정밀 안전진단 2등급 판정을 근거로 지난 5월 내린 사용금지와 퇴거 명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상인회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항고하는 한편 본안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난 1992년 준공된 충주체육관이 30년 만에 개보수됩니다. 충주시는 정부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토비 50억 원을 확보했다며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 설계와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